안녕하세요.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입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 자동차의 2세대 캡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르노 캡처의 이름이 아직 어색한 분들도 계시죠? 바로 르노 삼성 QM3의 글로벌 명칭입니다. QM3의 신형, 즉 QM3 풀체인지 모델로 2세대 모델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의 전략이 당분간은 국내 생산 모델에는 SM6, QM6와 같은 영문 플러스 숫자로 된 네이밍을, 수입되는 모델은 현지 모델명을 그대로 쓰는 방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르노 클리오나 르노 마스터, 르노 트위지처럼 말이죠. QM3 1세대는 수입되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영문 플러스 숫자 조합의 네이밍을 썼지만 QM3 2세대는 르노 캡처라는 명칭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 인증에서도 공식 명칭을 캡처로 등록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르노 삼성에서는 올해 6종의 신차를 예고했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모델이 국내에 생산되는 쿠페형 SUV XM3와 바로 르노 캡처입니다. 등장 시기는 XM3의 경우 2월에서 3월이 유력하며 르노 캡처의 경우 그 이후인 4월에서 6월 사이로 예상됩니다. XM3의 경우 1.3 가솔린 터보 엔진을 주력으로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LP 모델의 추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르노 캡처의 경우 디젤 엔진 모델만 출시된다고 알려졌었는데요. 프랑스 현지의 경우 가솔린 엔진 3가지 버전, 디젤 엔진 2가지 버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모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엔 다양한 라인업이 도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움이 컸었죠. 가솔린 엔진을 주력으로 하는 XM3와의 판매량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1세대 QM3도 현지의 다양한 엔진 라인업과 다르게 디젤 1종의 차량만 판매해서 아쉬움을 주었었죠. 소형 SUV 시장의 경우 특히나 가솔린 엔진의 점유율이 높은데요. 조사 결과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프랑스 현지 발표를 통해서 본 2세대 신형 캡처의 디자인과 장비가 훌륭해 보이는 만큼 디젤 1종의 판매는 너무나 아쉬운데요.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환경부 인증 홈페이지에 르노 캡처 가솔린의 인증 소식이 나온 것이죠. 1.3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출력은 152마력, 토크는 27.5kg/m입니다. 연비는 프랑스 기준 13.6에서 18.5km/L로 나오는데 연비의 경우는 프랑스 인증 기준으로 국내 연비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2월 출시가 예상되는 XM3 주력 엔진도 1.3 가솔린 터보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캡처 1.3 가솔린 터보 사용과의 차이점이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같은 배기량인 XM3 트레일 블레이저와도 비교해볼까요? 세 차종 모두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만큼 출력이나 토크가 유사한 수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캡처의 경우 XM3보다 출력은 2마력 높고 트레일 블레이저보다는 4마력 적어 유사한 수준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토크인데요. XM3보다는 2kgm/m 높고 트레일 블레이저보다는 3.4kgm/m 높습니다. 더 큰 배기량인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된 기아 셀토스의 27kgm/m보다도 높은 토크를 가지고 있어 순간 가속력이 기대가 됩니다. 프랑스 르노의 공식 발표 기준 제로백도 8.6초에서 경쟁 모델보다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한 성능상 지표인 제로백을 비교해보면 XM3 10.2초, 티볼리 9.7초, 트레일 블레이저 9.1초로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성능상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QM3 1세대 국내형 디젤과 비교를 해보면 디젤 모델 제로백이 12.8에서 13초 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만큼 2세대 가솔린 터보 모델의 성능이 월등합니다. 다음은 변속기 부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변속기의 적용은 캡처와 XM3가 상이한데요. XM3는 무단 변속기, 신형 캡처는 7단 듀얼 클러치, 트레일 블레이저는 무단 변속기와 9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무단 변속기의 경우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변속 충격이 적고 부드러운 가속, 상대적으로 좋은 연비를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점은 상대적인 운전 재미의 감소인데 최근에는 자동 변속기와 비슷한 변속 패턴 효과도 주어 단점을 극복하고 있으며 또 다른 단점 중 하나인 높은 토크에 대응이 어려운 점도 점점 극복이 되어 점차 많은 차량에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캡처에 적용된 듀얼 클러치의 경우 셀토스와 같은 형태의 변속기인데요. 장점의 경우 두 개의 클러치가 번갈아가며 빠른 속도로 변속을 시켜주어 다이나믹한 운전 감각을 전해줍니다.
단점의 경우는 변속음 발생이나 변속 시 자동, 무단 변속기 대비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들도 회사별, 기술, 세팅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방식이라 하더라도 차종별로 타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운전 성향에 따라 무단 변속기가 더 맞는 분도 있고 듀얼 클러치의 감각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캡처와 XM3, 트레일블레이저 모두 직접 시승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교해 본 것처럼 캡처와 XM3의 경우 같은 배기량의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했지만 출력과 토크, 제로백, 연비 등에서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캡처의 경우 출력과 토크가 모두 살짝 높고 제로백상으로도 1.6초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진 스펙의 차별화도 이유겠지만 무단 변속기와 듀얼 클러치의 매칭 차이도 두 차의 성향을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연비의 경우 캡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XM3는 러시아 아르카나 기준의 기록으로 러시아에서 인증한 수치이고 캡처의 경우 프랑스에서 인증한 수치이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별로 다른 교통 상황과 다른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 인증 연비의 경우 두 차종 간의 격차나 우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국내 인증 연비와 국내 환경에서의 제로백이 재측정되면 다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본 것처럼 가솔린 터보 엔진의 적용은 성능도 뛰어나고 연비도 준수해서 캡처 판매량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형 캡처의 경우 이번에 인증받은 가솔린 외에도 1세대에서 뛰어난 실현비를 보여주었던 디젤 엔진도 도입할 예정이며 국내 1세대 QM3의 90마력 저마력 버전이 아닌 좀 더 성능이 높은 115마력 버전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1세대의 경우도 듀얼 클러치와의 매칭이 좋아 90마력이라는 수치상 적은 마력에도 불구하고 운전재미가 좋은 편이었는데요. 출력이 향상된 신형 캡처 디젤도 기대가 됩니다. 가솔린 엔진 적용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신형 캡처의 외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면부의 경우는 르노 차량 전면부의 시그니처인 C자형 데일라이트가 적용되었고 1세대의 귀여운 이미지를 더 샤프한 헤드라이트 디자인으로 좀 더 스포티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르노의 패밀리룩으로 로장주 엠블럼을 중심부에 크게 적용하고 양옆으로 날개가 펼쳐지듯이 헤드라이트와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측면부의 경우 1세대 QM3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둥근 이미지보다는 좀 더 직선을 가미하여 투톤 처리된 지붕부와 차체 연결 부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윈도우 크롬 몰딩이 두 사이를 가로지르는 모습이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후면부로 1세대의 동그란 형태의 귀여운 테일램프를 과감하게 교체하였습니다. 라인 형태로 디자인되어 전면부와의 통일성을 주듯 C자 형태로 상단부를 길게 디자인하여 주간, 야간 모두 샤프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세대 QM3의 귀여운 인상을 지어내고 차체에 자연스럽고 스포티하게 어우러져 실물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루프와 차체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주는 점은 1세대의 장점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상 경쟁 차종과의 간단한 사이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세대 QM3 대비 전장은 102mm, 전폭은 17mm, 휠베이스는 34mm, 전고는 11mm 커진 사이즈로 동급인 티볼리보다는 전장 2mm, 휠베이스 39mm 크고 폭은 13mm 작아 매우 유사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와의 비교 시에는 전장은 198mm, 전폭 13mm, 전고는 84mm 작은 사이즈로 크기 차이가 좀 더 있는 편이지만 실내 공간 크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휠베이스는 2640mm와 단 1mm 차이로 매우 유사합니다. 다음은 2세대에 적용된 편의 및 안전사양입니다. 실내의 경우 신형 클리오와 매우 유사한 형태인데요. 고급형의 경우 9.3인치 세로형 모니터와 시프트 바이 와이어가 적용됩니다. 즉, 기계식이 아닌 전자식 기어가 적용됩니다. 레버는 전자식 기어봉 타입으로 디자인이 유려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전자식 기어의 특징을 살려 기어 조작부가 중간에 떠있는 듯한 플로팅 타입 디자인을 채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남는 공간에는 수납 공간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외장 색상에 맞게 실내 색상도 변화시킬 수 있어 고급스러우면서도 톡톡 튀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기본형이나 중간급 버전에는 좀 더 작은 7인치 사이즈의 모니터와 현행 QM3와 비슷한 형태의 부츠 타입 기어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에 디자인 차이가 있는 편이므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인테리어 때문에라도 상급 버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세대 QM3의 아쉬운 점이었던 ADAS 기능도 대폭 보강하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제동, 교통 표지판 인식,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소형 SUV 시장에 프랑스의 소형차 장인 르노가 걸출한 신형 캡처의 국내 투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1세대 QM3의 톡톡 튀는 개성과 높은 실련미 등을 이어받고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던 인테리어, ADAS, 가솔린 엔진 부재 등의 단점을 개선하고 나타나게 될 2세대 캡처. 소형 SUV 시장에서 가장 오랜 시간 1위 자리를 차지한 티볼리, 가장 다양한 라인업을 갖춘 코나,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셀토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트레일 블레이저까지. 그야말로 치열한 시장이지만 캡처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2020년 소형 SUV 대전이 정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캡처가 다른 소형 SUV 대비 가진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형 캡처, XM3를 비롯한 다양한 신차 소식, 차미남만의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